산. 머리 위에서 굽어보던 햇님이 서쪽으로 기울어 나무에 긴 꼬리가 달렸건만 남을 뜯을 생각은 않고 이뿐이는 늙은 잣나무 허리에 등을 비겨대고 먼 하늘만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고 섰다. 하늘은 맑게 개고 이쪽 저쪽으로 뭉글뭉글 피어오른 흰 꽃송이는 곱게도 움직인다. 저것도 구름인지 학들은 쌍쌍이 짝을 짓고 그새로 날아들며 끼리끼리 어르는 소리가 이 수풍까지 멀리 흘러내린다. 갖가지 나무들은 사방에 잎이 우겁고 땡볕에 그 잎을 펴들고 너울너울 바람과 아울러 산골의 향기를 자랑한다. 그 공중에는 나는 꾀꼬리가 어여쁘고 노란 날개를 팔딱이고 이가지 저가지로 올만지며 흥에 겨운 행복을 노래 부른다.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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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양스레 노래도 부르고 맞은 쪽 저 바위 밑은 필시 호랑님의 드나드는 구리리라. 음침한 그 위에는 가시덤불 달의 넝쿨이 어지러이 엉클리어 지붕이 되어 있고 이것도 돌이랄지 연녹색 털복숭이는 올망졸망 놓였고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뻐꾸기는 날아와 그 잔등에 다리를 머무르며 뻐꾹 뻐꾹 뻐뻐꾹 어느덧 이쁜이는 눈시울에 구슬방울이 맺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물 바구니가 툭 하고 땅에 떨어지자 두 손에 펴든 치마폭으로 그새 얼굴을 폭 가리고는 이쁜이는 흐르흐르 마냥 느끼며 울고 섰다. 이제야 후회나노니 도련님 공부하러 서울로 떠나실 때 저도 간다고 왜 좀 더 붙들고 늘어지지 못했던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만 미어질 노릇이다. 그러나 마님의 눈을 기어 자그만 붓다리를 옆에 끼고 산속으로 20리나 넘어 따라갔던 이쁜이가 아니었던가. 과연 이쁜이는 산등을 질러갔고 으슥한 고갯마루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넘어오시는 도련님의 손목을 꼭 붙잡고 난 안 데려가지요 하고 애어 못한 것도 아니니 공연스레 눈물부터 앞을 가렸고 도련님이 놀라며 너 왜 우니? 여름에 꼭 온다니까. 어여 들어가라. 하고 역정을 내심에는 그만 두려웠으나 그래도 날 데려가라고 그 몸에 매어 달리니 도련님은 얼마를 벙벙이 그냥 섰다가 울지 마라 이쁘나. 그럼 내 서울가 자리나 잡거든 널 데려가마. 하고 등을 두드리며 달래일체 만일 이 말에 이쁜이가 솔깃하여 꼭 거지 듣지만 않았던들 도련님의 그 손을 안타까이 놓지는 않았던 걸. 정말 꼭 데려가지요? 그럼 한 달 후에면 꼭 데려가마. 난 그럼 기다릴 때야유. 그리고 아침 햇발에 비끼는 도련님의 옷자락이 산등으로 꼬불꼬불 저 멀리 사라지고 아주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쁜이는 남이 볼까 하여 피어 흩어진 개나리 속에 몸을 숨기고 치마끈을 입에 물고는 눈물로 배웅하였던 것이 아니런가. 이렇게도 철석같이 다짐을 두고 가시더니 그 한 달이란 대체 얼마나 되는 겐지 몇 한 달이 거듭 지나고 돌도 넘었으련만 도련님은 이렇다 소식 하나 전할 줄조차 모르신다. 실토로 터놓고 말하자면 늙은이 잣나무 아래에서 도련님과 맨 처음 눈이 맞을 때 이쁜이가 먼저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니련만 이쁜 어머니가 마님댁 시종이고 보면 그 딸 이쁜이는 잘 따져야 시의 시종이니 하잘것없는 계집애이거늘 이쁜이는 제 몸이 이름을 알고 시내에서 홀로 빨래를 할지이면 도련님이 가끔 덤벼들어 이게 장난이겠지. 품에 꼭 껴안고 뺨을 깨물어 뜯는 그 꼴이 숭글숭글하고 밉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이쁜이는 감히 그런 생각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날도 마님이 구미가 제치셨다고 예 이쁘나 나물 좀 뜯어온 하실 때 이쁜이는 퍼그나 반가웠고
아침밥도 몇 술로 건날리고 보근이를 동무 삼아 집을 나섰으니 나이 아직 16이라 마님에게 기염을 받는 것이 다만 좋았고 칠칠한 나무를 뜯어드리고자 한사코 이 험한 산속으로 기어올랐다. 풀잎페이스는 아직 다 마르지 않았고 바위 틈바구니에 흩어진 잔디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서 떡 머구리 한 놈을 우물거리며 있는 중임에 이쁜이는 새근새근 가쁜 숨을 쉬어가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섰다가 바로 발 앞에 도라지 순이 있음을 발견하고 꼬챙이로 막 캐려 할 즈음 등 뒤에서 뜻밖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언제 어디로 따라왔던가 도련님은 물풀의 나무 토막을 한 손에 지팡이로 짚고 붉은 얼굴이 땀바가지가 되어 씩씩거리며 그리고 싱글싱글 웃고 있다. 그 모양이 하도 수상하여 이쁜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니 도련님은 좀 명구쩍은지 낯을 모로 돌리며 그러나 여일이 싱글싱글 웃으며 배심유한 소리가 난 지팽이 거꾸로 왔다. 그렇지만은 이쁜이는 며칠 전 마님이 불러 세우고 너 도련님하고 같이 다니면 매 맞는다 하시던 그 꾸지람을 얼른 생각하고 왜 따라왔지요? 많이 마시면 난 매 맞으라고 하고 안방설에 쏘았으나 도련님은 귓등으로 듣는지 그래도 여전히 싱글거리며 배심유한 소리로 난 지팽이 거꾸로 왔다. 그제야 이쁜이는 성을 안 낼 수 없고 마님께 난 매 맞아도 난 몰라. 혼잣말로 이렇게 대알지게 쭝알거리고 너야 가든 말든 하라는 듯이 고개를 돌리어 아까의 도라지를 다시 캐자 놓으라니 도련님은 무턱대고 그냥 와락 달려들어 너 맞는 거 나는 알지. 이쁜이를 뒤로 꼭 붙들고 땀이 쩍 흐른 그 뺨을 또 잔뜩 깨물고는 놓질 않는다. 이쁜이는 어려서부터 도련님과 같이 자랐고 같이 놀았을 때 제가 먼저 그런 생각을 두었다면 도련님을 벌컥 떠다밀어 바위 너머로 곤두박히게 했을리 만무이었고 궁둥이를 털고 일어나며 도련님이 무색하여 멀거니 쳐다보고 입만만 다시니 이쁜이는 그 꼴이 보기 가여웠고 죄를 저지른 제 몸에 대하여 죄송한 자책이 없던 바도 아니건만은 다시 손목을 잡히고 이 잣나무 밑으로 끌릴 즈에는 온 힘을 다하여 그 손깍지를 버리며 야단친 것도 사실이 아닌 건 아니나. 그러나 어딘가 마음 한편에 앙사를 피우면서도 넋이 끌려가도록 도련님의 힘이 좀 더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이다. 물론 이쁜이가 얼굴이 빨개지며 앙큼스러운 생각을 먹은 것은 바로 이때이었고 난 몰라. 마님께 여쭐 터이야. 난 몰라. 하고 적잖이 조바심을 태우면서도 도련님의 속마음을 한번 뜯어보고자 누가 종뒤 이러는 거야? 하고 손을 뿌리치며 된통 호령을 하고 보니 도련님은 이 깊고 외진 산속임에도 불구하고 귀에다 입을 갖다 대고 가만히 속삭이는 그 말이 너 나하고 멀리 도망가지 않으련? 그러니 이쁜이는 이 말을 참으로 꼭 고지들었고 사내가 이렇게 겁을 집어먹는 수도 있는지 도련님이 땅에 떨어지는 성냥갑을 호즘에 다시 집어넣을 줄도 모르고 덤벙거리며 산 아래로 꽁지를 뺄 때까지 이쁜이는 잣나무 뿌리를 베고 풀밭에 번듯이 들어놓은 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멀리만 달아나면 나는 저 도련님의 아씨가 되려니 하는 생각에 마님께 진상을 남을 켤 생각조차 잊고 말았다. 그러나 조금 지남에 이쁜이는 어쩐지 저도 겁이 나는 듯 싶었고 발딱 일어나 사면을 휘 돌아보았으나 거기에는 험상스러운 바위와 우거진 숲이 있을 뿐 본 사람은 하나도 없으련만 아마 산이 험한 탓일지도 모르리라. 가슴은 여전히 달랑거리고 두려우면서 그러나 이 몸뚱이를 제 품에 꼭 품고
같이 둥글고 싶은 안타까운 그런 행복이 느껴지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니. 도련님은 이렇게 정을 들이고 가시고는 이제 와서는 생판 모르는 채 하시는 거나 아닐런가. 마을. 두 손등으로 눈물을 씻고 고개는 얼에 들었으나 남을 뜯을 생각은 않고 이쁜이는 늙은 잣나무 밑에 앉아서 먼 하늘을 지켜대고 도련님 생각에 이렇게도 넋을 잃는다. 이제와 생각하면 야속도 스럽나니 마님께 매를 맞도록 한 것도 결국 도련님이었고 별욕을 다 당하게 한 것도 결국 도련님이 아니었던가. 매일과 같이 산을 올라다닌 지 단 나흘이 못 되어 마님은 눈치를 채셨는지 혹은 짐작만 하셨는지 저녁 때 기진하여 내려오는 이쁜이를 불러앉히시고 너 요년 바른 대로 말해야지 죽인다 하고 해초리로 때리시되 볼기짝이 톡톡 붉어지도록 하시었고 그래도 안착이 아니라고 고집을 쓰니 이번에는 어머니가 달겨들어 머리채를 휘감고 주먹으로 등허리를 서너 번 쾅쾅 때리더니 그만도 좋으련만 뜰 아랫방에 갔다 가두고는 사날씩이나 바깥 구경을 못하게 하고 구매밥으로 구박을 막 하면은 이쁜이는 짜장 서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징역살이 맨 마지막 밤이 깊었을째 이쁜이는 너무 원통하여 혼자 앉아서 울다가 자리에 누운 어머니의 허리를 꼭 끼고 그 품속으로 기어들며 어머니, 나 대리님하고 살 때야 하고 그의 저의 숙중을 토설하니 어머니는 들었는지 먹었는지 그냥 잠잠히 누웠더니 한참 후 후유 하고 한숨을 내뿜을 때에는 이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였고 그리고 또 한참 있더니 입을 열어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이렇게 늙었으나 자기도 색시 때에는 이쁜이 많지나 어여뻤고 얼마나 맵시가 출중났던지 노라리와 은근히 배가 맞았으나 몇 달이 못 가서 노마님이 이걸 아시고 하루는 불러세고 때리시다가 마침내 셈에 못 이겨 인도로 하추를 지지려고 덤벼드신 일이 있다고 일러주고 다시 몇 번 당부하여 말하되 석승매가 벌써부터 말을 건네는 중이니 도련님에게 마물랑 듣지 말고 몸 잘 갖고 있으라 하고 딱 떼는 것이 아닌가. 하기야 이쁜이가 무남 동료의 귀여운 외딸이 아니었던 런들 사흘 후에도 바깥엔 나올 수 없었으려니와 비로소 대문을 나와보니 그간 세상이 좀 넓어진 것 같고 마치 우리를 벗어난 짐승과 같이 몸에 가뜩함을 느꼈고 흉측스러운 산으로 뺑뺑 둘러싼 이 산골에서 벗어나 넓은 버덩으로 나간다면 기쁘기가 이보다 좀 더하리라 생각도 하여보고 어머니의 영대로 고추밭을 매러 개울길로 내려가려니까 왼편 수풍 속에서 도련님이 불쑥 튀어나오며 또 붙들고 산에 안 갈 테냐고 대고 부채인다. 의배가 학교를 다니다가 요즘 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온 뒤로는 공부는 할 생각 않고 날이면 날 저물도록 저만 이렇게 붙잡으러 다니는 도련님이 딱도 하거니와 한편 마님도 무섭고 또는 모처럼 용서를 받는 길로 그러고 보면 이번에는 호디 불이 내릴 것을 알고 이쁜이는 오늘은 안 되니 내일 모레쯤 가자고 좋게 달래다가 그래도 듣지 않고 굳이 가자고 성화를 하는 데는 할 수 없이 몸을 뿌리치고 뺑손을 놓을 수밖에 딴도리가 없었다. 구질구질이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한동안 손을 못 댄 고추밭은 풀들이 제법 성큼이 엉겼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갈피를 모르겠는데 이쁜이는 되는 대로 한편 구석에 치마를 도사리고 앉아서 이것도 명색은 김매는 거겠지. 호미로 흐뜩만 따작거리며 정작 정신은 어젯밤 종은 상정과 못 사는 법이라던 어머니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만 일념으로 아로새기며 이리 씻고 저리도 씹어본다. 그러나 이쁜이는 아무렇게도 나는 도련님과 꼭 살아보겠다 혼자 맹세하고 제가 아시가 되면 어머니는 일테면 마님이 되련마는 왜 그리 극성인가 싶어서 좀 야속하였고 해가 한나절이 되어 목덜미를 확확 달릴 때까지 이리저리 곰곰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매
밭은 여태 한 고량도 다 끝이 못 났으니 이놈의 밭이 하고 탓 안 할 탓을 하며 저절로 하품이 나올 만치 어지간히 기가 막혔다. 이번에는 좀 빨랑빨랑하리라 생각하고 이쁜이는 호미를 잽싸게 놀리며 퍽퍽 찍고 덤볐으나 그래도 웬일인지 일은 손에 붙지를 않고 그뿐 아니라 등 뒤 개울에 덤불에 쓰는 온갖 잡새가 기둥대둥 멋대로 속삭이고 먼 발치에서 풀을 뜯고 있는 황소가 매하고 느러지게도 소리를 내뿜으니 이쁜이는 이걸 듣고 갑자기 몸이 나른해지지 않을 수 없고 밭가에 선 수양버들 그늘에 쓰러져 한잠 들고 싶은 생각이 곧바로 났지만은 어머니가 무서워 차마 그걸 못하고 만다. 이제는 계집애는 밭일을 안 하도록 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쁜이는 우라증이 나서 호미를 메꽂고 얼굴에 땀을 씻으며 앉았노라니까. 들러 보리를 거두러 가는 길인지 석승이가 빈지게를 치고 꺼불꺼불 밭머리에 와 서더니 아주 썩 시퉁그러지게 입을 삐죽거리며 이쁜이를 건너대고 하는 소리가 너 대련님하고 그랬대지? 새파랗게 간 빗으로 가슴을 쭉 내리긋는데도 아마 이토록은 제겹지 않으리라마는 이쁜이는 어서 들었느냐고 따져볼 겨를도 없이 얼굴이 그만 홍당무가 되었고 그놈의 소위로 생각하면 대뜸 들어덤벼 그 깃백이라도 물고 늘어질 생각이 곧 간절은 하나 한 죄는 있고 어째볼 용기가 없음에 다만 고개를 푹 숙일 뿐이다. 그러니까 석승이는 제가 갠 듯 싶어서 이쁜이를 짜장 넘보고 제법 밭가운데까지 들어와 떡 버티고 서서는 또 한 번 시큰둥하게 그리고 엿먹는 소리로 너 대련님하고 그랬대지? 전일 같으면 제가 이쁜이에게 지게막대기로 볼기 맞을 생각도 않고 감히 이따위 버리장머리는 하기커녕 저 아버지 장사하는 원두막에서 몰래 참외를 따가지고 와서 얘 이쁜아 너 이거 먹어라 하다가 난 네가 주는 건 안 먹을 테야 하고 몇 번 내뱉음에도 굴치 않고 굳이 먹으라고 떠맡기므로 이쁜이가 마지못하는 체하고 받아들고는 물론 치마폭에 흙을 싹싹 문대고 나서 깨물고 앉았노라면 아무쪼록 이쁜이 맘에 잘 들도록 호미를 대신 손에 잡기가 무섭게 는실난실 김을 매주었고 그리고 가끔 이쁜이를 웃겨주기 위하여 그것도 재주라고 밭고랑에서 잘 봐야 곰 같은 몸뚱이로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하였다. 석승 아버지는 이놈이 또 어디로 내뺐구나 하고 찾아다니다가 여길 와보니 매라는 제 밭은 안 메고 남 계집의 밭에 들어와서 대체 온 이게 무슨 노름인지 이 꼴이고 봄에 기도 막힐 뿐더러 터지려는 웃음을 억지로 참고 노여운 낯을 지어가며 너 이놈아 네 밭은 안 메고 남의 밭에 들어와 그게 뭐냐 하고 꾸중을 하였지만은 석승이가 깜짝 놀라서 돌아다보고 고만 멀수룩하여 궁둥이에 흙을 털고 일어서며 이쁜이 밭 좀 매주러 왔지 뭘 그래 하고 대려 퉁명스러이 뻗대매는 더 책하지 않고 허 망할 자식도 다 많으이 하고 돌아서 저리로 가며 보이지 않게 피식 웃고 마는 것인데 그러면 이쁜이는 저의 처지가 꽤 야릇하게 됨을 알고 저기까지 분명히 들리도록 너보고 누가 밭 매달랬어? 가! 어여 가! 하고 다 먹은 참외는 생각 않고 등을 떠다밀며 구박을 막 하던 이런 터이련만 제가 이제와 누굴 비위를 긁다니 하늘이 무너지면 졌지 이것은 도시 말이 안 된다. 돌 이쁜이는 남다른 부끄러움으로 온 전신이 확확 타는 듯 싶었으나 그러나 조금 뒤에는 무안을 당한 거기에 대가법이 없어서는 아니 되리라 생각하고 앙칼스러운 욕심이 가슴을 콕 찌를 때에는 어깨뿐만 아니라 등허리 전체가 셀룩거리다가 새침이 발딱 일어나 사방을 훑어보더니 대낮이라
다들 일들 나가고 앞마을에 사람이 없음을 알고 석승이 소매자락을 넌지시 끌며 그 옆 숙성이 자란 수수밭 속으로 들어간다. 밭 한복판은 아늑하고 아무데도 보이지 않으므로 함부로 떠들어도 괜찮으려니 믿고 이쁜이는 거기다 석승이를 세워놓자 밭고랑에 널려진 돌틈에서 맞아 죽지 않고 단단히 아플 만한 모리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그 옆 정강이를 모질게 후려치며 이 자식 뭘 어쩌고 어째? 하고 딱딱 으르니까 석승이는 처음에 뭐나 좀 생길까 하고 좋아서 따라왔던 걸 벼랑과 난데없는 모진 돌만 날아들면은 아야! 하고 소리치자 똑 선불 맞은 노루 모양으로 한번 뻗을껑 뛰며 눈이 그야말로 왕방울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석승이는 미움보다 앞서는 이 기쁨이요. 전일에는 그 옆을 지나도 본둥만둥하고 그리 대단히 여겨주지 않던 그 이쁜이가 일부러 이리 끌고 와 돌로 때리되 정말 아프도록 힘이 들일 만치 이쁜이에게 있어는 지금의 저의 존재가 그만큼 끔찍함을 그 돌에서 비로소 깨닫고 짓궂이 싱글싱글 웃으며 한 번 더 뒤둥그러진 그리고 흘게 늦은 목소리로 뭘 대련님하고 그랬대는데 하고 놀려주었다. 이쁜이는 뭐? 이 자식? 하고 상기된 눈을 똑바로 떴으나 이번에는 돌멩이 집을 생각을 않고 아까부터 겨우 참아왔던 울음이 하고 탁 터지자 자분참 덤벼들어 석승이 옷가슴에 메어 달리며 쥐어뜯으니 석승이는 이쁜이를 올려놓은 것은 저의 큰 죄임을 얼른 알고 눈이 희둥그랬어. 아니다, 내 부러 그랬다, 아니다. 하고 입에 불이 났게 그러나 손으로 등을 어루만지며 아니다를 여러 10번을 부른 때에야 간신히 울음을 진정해 놓았고 이쁜이가 아직 느끼는 음성으로 몇 번 당부를 하니 이제 남 듣는데 그러면 내 너 죽일 거야. 그래, 인전 안 그러마. 참으로 이런 나쁜 소리는 다시 입에 담지 않으리라 맹세하였다. 이쁜이도 그제야 마음을 놓고 흔적이 없도록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 그래 와라, 내 죽인다. 또 한 번 다져놓고 고추밭으로 도로 나오려 할제 석승이가 와락 달려들어 그 허리를 잔뜩 껴안고 너 그럼 우리 집에서 나한테로 시집 오라니깐 왜 싫다고 그랬니? 하고 서럽 좀 성가시게 굴었다 치더라도 만일 이쁜이가 이 행실을 도련님이 하신다면 단박에 정을 떼시려니 하는 염려만 없었더라면 그리 대수롭지 않은 것을 그토록 오지게 혼을 냈을 리 없었겠다고 생각하면 두고두고 입대껏 후회가 날이 많지 그렇게 사내 뺨을 우려친 것도 결국 도련님을 위하는 이쁜이의 깨끗한 정이 아니었던가. 물. 가득히 품에 찬 서러움을 눈물로 가시고 나물 바구니를 손에 잡았으니 이쁜이는 다시 일어나 산축턱으로 거친 수풍 속을 기어내리며 도라지를 하나둘 캐기 시작한다. 참인지 아닌지 자세히는 모르나 멀리 날아온 풍설을 들어보면 도련님은 서울과 어여쁜 아씨와 다시 정분이 났다 하고 그뿐만도 오히려 좋으련만은 대개 마님대로 늙은 총각 오래두면 병난다 하여 상냥한 아가씨만 찾는 길이니 대체 이게 웬 셈인지 이쁜이는 골머리가 아팠고 도라지를 캔다고 꼬챙이를 땅에 꾹 꽂으니 그대로 짚고 선 채 해만 점점 부질없이 저물어 간다. 맥을 잃고 다시 내려오다 이쁜이는 앞에 우뚝 솟은 바위를 품에 얼싸안고 그 앞을 굽어보니 험악한 석벽 틈에 맑은 물은 웅숭 깊이 충충 개었고 설핏한 하늘에 붉은 노을 한쪽을 또 떼들고 푸른 잎새로 전을 둘렀거늘 그 모양이 보기에 퍽도 아름답다. 그걸 거울 삼고 이쁜이는 저 밑에 까맣게 비치는 저의 외양을 또 한 번 고쳐 뜯어보니 한때는 도련님이 조르다 몸살도 났었으려니와 의복은 비록 추리할 망정 저의 눈에도 밉지 않게 생겼고 남 가진 이목구비에 반반도 하련만은 뭐가 부족한지 달리
눈이 맞는 도련님의 심정이 알 수 없고 어느덧 원망스러운 눈물이 눈에서 떨어지니 잔잔한 물면에 물드레를 치기도 전에 무슨 밥이나 된다고 커다란 꼭지는 형형 올라와 꼴딱 받아먹고 들어간다. 이쁜이는 얼빠진 등신같이 맑은 이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니 불시로 제 몸을 풍덩 던지어 깨끗이 빠져도 죽고 싶고 아니 이왕 죽을 찐된 정든님 품에 안겨 같이 풍 빠지어 세상살을 다 잊고 알뜰히 죽고 싶고 그렇다면 도련님이 이 등에 넙죽 엎드려 뺨에 뺨을 비벼대고 그리고 이물을 같이 굽어보며 예, 울지 마라. 내가 가면 설마 아주 가겠니? 하고 새우 달랠째 꼭 붙들고 풍덩실하고 왜 빠지지 못했던가. 시방은 한가도 컸건만은 그 이쁜이는 그리도 삶에 줄였던지 정말 올 여름엔 꼬고 하고 아까부터 몇 번 묻던 걸 또 한 번 다져보았거늘 도련님은 시원스러이 선뜻 그럼 오고 말고 널 두고 안 오겠니? 하고 대답하고 손에 꺾어들었던 노란 동백꽃을 물 위로 획 내던지며 너 참 이 물이 무슨 물인지 알면 용치.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이야기하여 가로되 옛날에 이 산속에 한 장사가 있었고 나라에서는 그를 찾고자 사방팔면에 군사를 놓았다. 그렇지만은 장사에게는 비호같이 날린 날개가 돋친 법이니 공중을 훌훌 나는 그를 잡을 길 없고 머리만 앓던 중 하루는 그의 이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사로잡았다는 것이로되 왜 그러냐 하면 하느님이 잡수시는 깨끗한 이물을 몸으로 흐렸으니 누구라도 천벌을 아니 입을 리 없고 몸에 물이 닿자 돋쳤던 날개가 흐지부지 녹아버린 까닭이라고 말하고 도련님은 손짓으로 장사의 처참스러운 최후를 신용하며 가장 두려운 듯이 눈을 커다랗게 끔적끔적하더니 뒤를 이어 그 말이 아 무서 예 오지 마라. 저 물에 눈물이 떨어지면 너 큰일 난다. 그러나 이뿐이는 그까지 소리는 듣는 둥 마는 둥 그리 신통치 못하였고 며칠 후 서울로 떠나면 아주 놓칠 듯만 싶어서 도련님의 얼굴을 이윽히 쳐다보고 그럼 다짐을 두고 가라 하다가 도련님이 조금도 서슴없이 잊고 있던 자기의 저고리 고름 한 짝을 뚝 떼어 이쁜이 허리춤에 꾹 꽂아주며 너 이래도 못 믿겠니? 하니 항송도 하거니와 설마 이걸 두고야 잊으시진 않겠지 하고 속이 든든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대장부의 노릇심에 이렇게 하고 변심은 없을 게나 그래도 잘 따져보니 이 고름이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 차라리 따라 나서느니만 갖지 못하다고 문득 마음을 고쳐먹고 고개로 쫓아간 건 좋으련마는 왜 그랬던고. 좀 더 매달리어 진대를 안 붙고 고기 주저앉고 말았으니 이제 와서는 한가만 새롭고 몸에 고이 간직하였던 옷고름을 이 손에 꺼내들고 눈물을 흘려보되 별 수 없나니 보람없이 격지만 늘어간다. 하나 이건 아마 아주 없었더란들 그야 삶아쫓아 송두리 잃었으리라마는 요즘 매일과 같이 이 험한 깊은 산속에 올라와 옛 기억을 홀로 더듬어보며 이뿐이는 해가 저물도록 이렇게 울고 섰곤 하는 것이다. 길. 모든 새들은 어제와 같이 노래를 부르고 날도 맑으련만 오늘은 웬일인지 이쁜이는 아직도 올라오질 않는다. 석승이는 아버지가 읍에 장에 가서 3마리의 닭을 팔아 그걸로 소금을 사오라 하여 아침 일찍이 나온 것도 있고 이 산에 올라와 다리를 묶은 닭들은 한편에 내던지고 늙은 잣나무 그늘에 누워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이쁜이가 전체 나오지 않음에 웬일일까 고개 또 노하지나 않았나 하고 일저업이 이렇게 애를 태운다. 올가을이 얼른 되어 새 곡식을 거두면 이쁜이에게로 장가를 들게 되었으니 기쁨인들 이 위 더할 때 있으랴마는
이번도 또 이쁜이가 밥도 안 먹고 죽는다고 야단을 친다면 헛일이 아닐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았거늘. 그렇게 쌀쌀하고 매일매일 하던 이쁜이의 태도가 요즘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다소곳하고 눈 한번 흘릴 줄도 모르니 이건 참으로 춤을 추어도 다 못 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슬비가 내리던 날 마님댁 울 뒤에서 이쁜이는 옥수수를 따고 섰고 제가 그 옆을 지날째 은근히 손짓을 하므로 가까이 다가서니 귀에다 나직히 속삭이는 소리가 너 편지 하나 써주련? 그래 써주마. 내 잘 쓴다. 석승이는 너무 반가워서 허둥거리며 묻지 않는 소리까지 하다가 또 그 말에 내 너 하라는 대로 다 할게니 도련님에게 편지를 쓰되 이쁜이는 여태 기다립니다 하고 그리고 이런 소리는 아예 입 밖에 내지 말라 하므로 그런 편지면 1년 내내 두고 썼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제 틀 못 박힌 연필 글씨로 5줄을 그리기에 꼬박이 이틀 밤을 새고 나서 약속대로 산으로 이쁜이를 만나러 올라올 때에는 어쩐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이 바로 아내를 만나러 오는 남편의 그 기쁨이 또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쁜이가 얼른 올라와야 뭐가 제일 좋으냐 물어보고 이 닭들을 팔아 선물을 사다 주련만 오진 않고 석승이는 암만 생각해야 영문을 모르겠으니 아마 요전번 이 편지 써왔으니까 너 나구 꼭 살아야 한다 하고 크게 얼른 것이 좀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쁜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그래 하고 눈에 눈물을 보이며 그 편지 읽어봐 하고 부드럽게 말한 걸 보면 그리 노한 것은 아니니 석승이는 기뻐서 그 앞에 떡 버티고 제가 썼으나 제가 못 읽는 그 편지를 떠듬떠듬 대련님 전상살이 가신 지가 오래됐는디 왜 안 오구 1년 반이 됐는디 왜 안 오구 하니깐 이쁜이는 밤마두 눈물로 새우며 이쁜이는 그럼 죽을 테니까 나를 뜻이 얼찐 와서 이렇게 땀을 내며 읽었으나 이쁜이는 다 읽은 뒤 그걸 받아서 피봉에 도로 넣고 그리고 나물 부근이 속에 감추고는 그대로 덤덤히 산을 내려온다. 산기슭으로 내리니 앞에 큰 내가 놓여있고 골고루 또 널려 박힌 험상궂은 웅퉁바위 틈으로 물은 우람스레 부딪히며 콸콸 흘러내리며 정신이 다 아찔하여 이쁜이는 조심스레 바위를 골라 디디며 이쪽으로 건너왔으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같이 멀리 도망가자는 도련님이 저 서울로 혼자만 삐쭉 달아난 것은 그 속이 알 수 없고 사나이 마음이 설사 변한다 하더라도 잣나무 밑에서 그다지 눈물까지 머금고 조르시던 그 도련님이 인제와 싹도 없이 변하신다니 이야 신의 조화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이쁜이는 산처럼 잎이 퍼들어진 호양나무 밑에와 발을 멈추며 한 손으로 보근이의 편지를 꺼내어 행주치마 속에 감추어 들고 석승이가 쓴 편지도 잘 찾아갈는지 미심도 하거니와 또한 도련님 앞으로 잘 간다 하면 이걸 보고 도련님이 끔뻑하여 뛰어올 겐지 아닌지 그것조차 장담 못할 일이건만은 아니 오신다. 이 옷고름을 두고 가시던 도련님이거늘 설마 이 편지에도 안 웃을 리 없을 거라고 혼자 서서 웃기며 해가 기우는 먼 고갯지를 바라보며 체부 오기를 기다린다. 체부가 잘 와야 사흘에 한 번밖에는 더 들리지 않는 줄을 저라고 모를 리 없고 그리고 어제 다녀갔으니 모레 나오는 줄은 번연히 알련마는 그래도 이쁜이는 산길에 속는 사람같이 저 산비탈로 꼬불꼬불 돌아나간 기나긴 산길에서 금시 체부가 보일 듯 싶었는지 해가 아주 넘어가고 날이 어둡도록 지루하게도 이렇게 속달게 체부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오늘은 웬일인지 어제와 같이 날도 맑고 산의 새들은 노래를 부르건만 이쁜이는 아직도 나올 줄을 모른다.